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회음, 학문, 내경뜸, 제4장, 불건강법. 세 번째, 세균, 바이러스와의 전쟁. 139페이지. 지금도 병원에서 거의 모든 환자에게 사용되는 대표적 약물이 항생제이다. 1929년 세균학자 플레밍에 의해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물질 페니실린이 발견됐을 때 과학자들은 세균과의 전쟁은 이제 끝났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대책 없는 변종 세균들로 속수무책이다. 페니실린이 실용화된 후 스트랩토마이신, 클로로마이세틴 등의 항생물질이 뒤이어 제조되어 항생제 한 가지만으로 만병통치약의 자리를 지키며 폐렴, 폐혈증, 관절염, 디프테리아, 임균, 환홍균 등 각종 염증에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그런데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항생제의 위력을 믿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위력이 더욱 보강된 항생제가 나타나면 세균은 그에 앞서 약물로 더 강화된 변종으로 진화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생겨진 신종 병원체 중엔 항생제가 통하지 않는 세균들이 많고 항생제에 대응하여 새롭게 변하는 세균들의 변이성 또한 신출귀몰해 예방 백신은 암 치료약 개발보다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암세포는 항암제 같은 약물에 한번 공격을 받으면 살아남은 암세포가 자신의 몸을 변형시켜 그와 같은 약물이 들어와도 끄떡없이 버텨낸다. 이것을 약물에 대한 내성이라 한다. 세균들도 마찬가지다. 한번 경험한 약물에 대하여 내성이 생겨진다. 그러면 더 강한 약물이 들어와야 겨우 세균이 죽고 살아남은 몇몇의 세균은 더 강하게 번식한다. 그래서 더욱 강화된 항생제가 필요한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결국 항생제의 남용은 몸속의 세균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촉매격이 된 것이다. 80년대 초 미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연애자 집단에서 에이즈가 처음 발견된 이래 살갗을 파먹는 괴상한 박테리아가 나타나는가 하면 중세에나 창궐에 쓸 법한 패스트가 느닷없이 인도를 강타한 적이 있었고 1995년도에는 전혀 생소하기만 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등장하여 지구촌이 마치 세균과 바이러스들의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한 느낌이었다. 사람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무려 10만 마리나 불어나 있는 세균들도 있다. 세균과 바이러스들의 세상, 왜 이처럼 변종된 세균 등에 대해 항생제가 무력해졌을까? 그 큰 이유로는 항생제의 지나친 남용이었다.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먼 장래가 아닌 가장 가까운 현실로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각종 항생물질도 무용지물인 내성이 더욱 강화되어 더욱 새로워진 형태의 슈퍼박테리아급 세균군이 출몰할 것이다. 특히 녹농균은 오히려 항생제를 파괴시키는 효소를 스스로 분비하는 초강력 내성을 가진 기형 세균으로 이에 감염이 되면 세균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폐혈증 등을 일으키며 오늘날 현재로서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전 같으면 손가락에 작은 상처 나듯 별로 대수롭지 않은 세균 감염쯤이었는데 지금 당장 우리는 우리를 보이지 않게 위협하고 있는 세균, 바이러스들과의 전쟁 속에서 너무도 태연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신들린 것처럼 자동차 바퀴 돌아가듯 바쁘게들 살고 있다. 이제는 세균들의 공격에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버린 셈이다. 현대의학의 발전은 치료가 불가능했던 몇몇 질병을 정복해 해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과학의 힘으로 해결치 못하는 질병도 많다. 그중 하나가 감기이다. 이제 감기는 우리의 일상 중 하나가 됐음을 부인치 못한다. 감기는 몇몇 바이러스에서 파생된 수천 가지의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아낸 것은 먼 과거가 아닌 1892년 러시아의 과학자 이바노프스키가 세균을 걸러내는 여과기를 통과할 정도로 작은 물체라고 보고함으로써 인간에게 처음 알려졌다. 인류 역사상 바이러스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전 세계에서 2천여만 명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2월이면 올해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의 예측에 중국 광동성 일대를 주목한다. 그 이유는 1957년 15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아시아 독감과 1968년 홍콩 독감 그리고 97년 조류 독감의 진원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생명과학이 발전할수록 더욱 중무장으로 돌연변이를 하는 바이러스는 인간이 겪어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언제 출몰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리노바이러스는 봄, 여름, 가을에 기승을 부리는 전체 감기의 35%를 차지한다고 한다. 1985년 리노바이러스의 구조가 처음 밝혀졌을 때 감기와의 전쟁은 끝나는 듯도 했다. 그러나 감기와의 전쟁의 생명과학의 발전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 제켈트니 박사는 바이러스를 막는 것으로 감기가 다 치료된 것이 아니다. 라며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동시에 체내 면역장용에 관한 병합요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병용요법으로 코를 통해 신속히 투여할 수 있는 인터페론과 항소염제인 이부프로펜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치료법의 단점은 인터페론이 고가약이라는 점이다. 감기 치료를 위해 인터페론을 사용할 경우 1회 치료에 $200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백승뜸을 하면 인체에서 천연 합성된 인터페론이 자연히 생겨지는데 뜸을 모르고 산다는 자체가 기나긴 인생의 크나큰 손해가 아닌가. 우리의 미래 인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닭, 개 등 동물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와 인간의 바이러스가 결합하여 이상 변종된 괴상한 형태의 바이러스가 언제 출몰할지 아무도 모른다. 괴 바이러스의 공식적 치료약물이 아직 없는 이 시대에 대자연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자연의 언어는 인간에게 펼쳐지는 환경이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온 가족이 회음뜸을 하는 생활아이다. 평상시 회음뜸을 조금씩 해두면 그 흔한 감기에 잘 걸리지도 않는다. 신은 인간이 바이러스를 초기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그것이 백승뜸이다. 쑥뜸열은 강력한 세균과 바이러스 억제 작용을 한다. 세균에 대한 내성도 없다. 항생제처럼 부작용도 없다. 쑥뜸열이 곰팡이와 세균 등을 박멸한다는 눈으로 보이는 기본적인 증거로 고질적인 발가락 무좀을 들 수 있다. 회음뜸기에 뜸열 나오는 곳에 양말을 신은 채로 발을 올려놓고 뜸을 해보시기 바란다. 항진균제 연고 등을 바르고 해도 없어지지 않던 무좀이 뜸으로 깨끗하게 변하여진 발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눈으로 보이는 무좀이 박멸되는데 오장육부 뱃속 창자에 직접 뜸을 하는 항문뜸은 어떻겠는가. 본 책자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에 항생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성병, 매독을 민간에서 쑥뜸열로 고친 예가 많다. 세균, 바이러스와의 전쟁, 이제부터 쑥뜸으로 부작용 없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겨야 한다. 쑥뜸은 인체에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요법이다. 필자는 쑥뜸을 매일 규칙적으로 조금씩 하는 분들 중에서 질병으로 공곤해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인삼, 녹용만으로 이렇듯 체질을 건강하게 개선시킬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예로 생불쑥뜸 요법으로 항생제도 포기한 세균성 염증을 임상에서 개선시킨 경우는 매우 많다. 어쩌다 우연히 경험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항생제 내성으로 고질화된 방광염, 여성냉증 등 부인병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지만 다행히 회음쑥뜸열로는 큰 병이 못 된다. 방광염과 자궁내막염이 생불 백승뜸으로 못 고친 예는 거의 없다. 사람은 수명이 닿으면 죽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생불쑥뜸으로 질병 없이 깨끗이 살 수 있는데 그동안 쑥뜸을 몰라서 괜한 고생을 했다면 백승뜸이 곧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목관호 저 새눈 출판사 2020년 개정 6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본 방송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침구 의료원을 운영하는 의사 및 후아,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과학화한 사보침, 백승뜸 재교육을 통해 병 잘 고치는 의사로 거듭나아 확실히 치료하는 침구 의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목적하는 교육 방송입니다. 목관호 사보침구학회, 회장 백승 목관호. 산업 다큐멘터리 1%의 가능성만 보이면 나는 150%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해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맹물 에너지 발상. 출연 목관호 양지훈, 김영훈 유만준, 아내 송도영.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